범어사동에 있는 학원가에서 트레이닝은 되어줘야지 서울에 대치에 올라가서 애들하고 비비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름방학 특강 가서 비비는 거예요. 그래도 대구 범어사동이 애들이 승산이 있습니다. 자, 학원가가 발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학군과 학원이 발달하려면요, 첫 번째, 학생 수가 필요해요. 근데 학생 수만 많으면 학원이 발달할까요? 아니에요. 그 학원에 보낼 부모님의 재력이 필요하죠. 그게 첫 번째, 학생 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학원들을 유지시키고 성장이 되려면요, 결국 학원비를 낼 수 있는 여러 개의 부모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산층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소득이 높은 부모들과 학생 수, 이 두 개가 맞물려진다면요, 좋은 학군, 좋은 학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오랜 시간이에요. 좋은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가 깊다는 겁니다. 역사가 깊다는 것은 뭡니까?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들이 점차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려면요, 학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학원 교육 시스템이요. 교육 시스템이 유지가 돼야 되죠. 유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축구 선수들이 지금까지 지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받고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더 위대하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잖아요. 그리고 또 차범근 선수는요, 더 위대하죠. 위대한 선수들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론 더 많죠. 이청용도 있고 기성용도 있고 많아요.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대한민국의 축구 교육 시스템이 60년, 70년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깊고 플러스로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 축구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들이 이 스킬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대한민국 홈에서 태국을 비겼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요. 축구 선수들이 동남아 팀하고 경기하려면 3시간, 4시간 자고 일어나도 이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체 조건도 많이 커졌고요. 동남아시아가 선수들이 성장한 배경에는요, 배팅 문화가 엄청 강한 거예요. 하지만 동남아는요, 다 해요. 그게 문화입니다. 스포츠 토토로 막대한 자금들이 토토 기금으로 다 몰려 들어가니까 그 배팅 기금에서 축구 산하 클럽들로 다 풀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축구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앞으로 동남아시아가 점점 아시아의 강팀인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호주 이런 팀들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자본이 또 자금이 투입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재투자가 없으면요, 결국은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군지가 여러분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쌓인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학군지가 아닌 것들은요, 그쪽이 좀 망하면서 넘어오지 않을까, 학군지로.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학군님께서 울산에 라일S 어찌 보시나요?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8억 중후반이면 그거 분양해서 바로 미분양이죠. 자, 울산에 대장아파트가 있어요. 문수로 아이파크 2차. 왕년에는 11억 3,500까지 찍었다가요, 최근에 8억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2013년도 이제 11년, 만 11년이 되죠. 만 11년 된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9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 생긴 후분양 아파트 문수로 아르티스 같은 경우는요, 최고층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0억이에요. 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옵션도 강제 상이기 때문에 10억입니다. 10억 주고 문술 아르티스 매수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9억 5천에 거래되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이제 울산도 84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문수로 아이파크 상승 정점일 때 이 아파트들이 11억을 찍었다고요. 그건 정말 상승장이에요. 근데 이제 상승장이 아닌데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수로 아르티스가 이제 10억 클럽에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시그널들이 과연 향후 울산 부동산이 회복 상승으로 갈 경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마 여러가지 시그널이 있겠지만요, 문술 아르티스가 10억에 거래된다, 10억을 찍었다는 것은요, 자, 1등이 10억이다 84 타입이, 2등은 얼마일 것인가, 9억이다, 이렇게 가격의 등급들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네, 문술 아르티스가 전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선거리로 대략적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SK랑 롯데건설에서는 2,000세대가 넘게 지어집니다. 이 중에 1,000세대가 일반 분양할 예정이고요. 이게 분양가가 8억 중후반이라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그냥 9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매수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매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실거주 목적이에요. 두 번째, 투자가 목적이에요. 첫 번째, 실거주가 목적이다? 그럼 여기에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상급지로 가기 위한 실거주예요.
아무리 신축이고 분양가 비싸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급지의 조건이 학군이에요. 저는 그냥 신축에 있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는 그럼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감안해야겠죠. 분명히 내가 상급지로 가는 목적이 불분명한 겁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좀 더 낮은 하급지에 준신축에 매수하면서 남은 투자금으로 대구나 부산 쪽에 매수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매수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목적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요, 이걸 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여기에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대장 지역에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먼저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금액대가 저렴하다? 적정하다? 자, 실거주 할 때는 금액대가 적정하겠죠. 네. 그건 적정해요. 적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아르티스 10억 클럽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합쳐서 9억 초반이다 할지라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이걸 투자를 한다? 전세금 4억에 매매가 9억 2천, 9억 1천 해서 5억 넘게 들어간다? 그건 아니죠. 얼마 더 벌려고요? 투자는 아니에요, 절대로. 실거주 목적에 한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꼭 이걸 해야 되나? 왜? 여기에 9억을 넣을 바에는요, 옥동에 9억을 넣는 게 더 낫습니다. 실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학군이에요. 안전하게 학교 다녀야죠. 안전하게 학원 다녀야 됩니다.